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서둘러 진행하자 혹은 절대 안 된다. 이 같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최적지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1.9km가량 떨어진 무안군 망운면 성현리와 운남면 함요리 일대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등 7개 기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곳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꼽혔습니다. 민간 활주로와 최소 1.32km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에 부합하고 서쪽 해안 위주로 비행할 경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해안을 장주 비행으로 해서 소음 최소화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마를 저희들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출하였습니다. 군 공항이 이전할 경우 소음 피해를 예측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망운면과 운남면, 현경면 등 19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소음 영향권에 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무안군 전체의 4.2%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주민 만여 명이 소음 영향권에서 생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도에 따라서 또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안군공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5.7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소음 완충 지역을 두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투기 운영을 제한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회의 출장으로 불참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더 이상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며 무안 국민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면 별도의 계획, 이른바 플랜 B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과 무안을 다 살릴 수 있는 이 통합공항을 진짜 만들 건지 말 건지는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길지 않는 시간에 결론을 내서 통합공항 하기 싫다. 그럼 저도 과감하게 안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건설 기간은 최소 9년이 걸리며 5조 7천억 원을 들여 현재 광주 군공항보다 2배 가까이 더 넓게 조성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광주 군공항 이전 최적지로 무안국제공항 일대 해안가가 적절하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이 함께 마련한 토론회에 정작 무안군은 불참했고 공항을 받을 생각도 계획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붉은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둘러맨 무안군민 200여 명이 초당대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시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를 앞두고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들이 나선 겁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는 전투비행장을 옮기려는 광주광역시가 다른 방안을 통해 무안군이 아닌 타 지역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 역시 전투비행장을 받겠다는 지역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힘없는 지자체한테 이렇게 떠넘기식으로 밀어붙이식으로 하는 부분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하고 싶으면 국가사업으로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든지 홍준표 시장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강주시장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무안군 역시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협의해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안군은 군공항 유치 신청을 하지도 않은 데다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소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체의 그 뜻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개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안군의 입장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통합공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무안군. 광주시 역시 군공항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의붓아들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는데
이 남성이 경찰서로 이송되자마자 의식을 잃으면서 테이저건 사용 이후 대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입구. 경찰차에 이어 구급차와 구조대도 잇따라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송모 씨가 의붓아들인 34살 김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막 비명 막 악수고 막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차도 오고 구급차도 오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흉기를 든 채 아들 위에 올라타 있던 송 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저항이 이어지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습니다. 이 피해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송 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은 이곳 경찰서로 옮겨진 지 1분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됐지만 송 씨는 숨졌습니다. 송 씨가 테이저건을 맞은 뒤 38분 만에 의식을 잃어 테이저건을 쏜 이후의 경찰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 아닌데다 고압의 전력을 사용하는 테이저건이 평소 질병이 있는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테이저건을 사용한 뒤에는 평소 건강 상태 등을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우 대상자의 2차 부상 또는 후유증 발생 유무에 대해 즉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테이저건 사용 후 조치사항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송 씨가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서로 이송되는 동안 송 씨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테이저건과 사망의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흉기에 찔린 의붓아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10대 지적장애인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힌 CCTV가 확인되면서 공동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목포의 한 부둣가. 물 위에 떠있는 목재다리인 부잔교 끝에 옷을 벗은 사람이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가며 남성을 물가로 밀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부두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해경이 수상함을 감지하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남성은 물에 빠져 있었던 상황.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옷을 벗은 게 확인이 됐고 가위바위보 하길래 아 이거 위험하겠다 해서 빠지자마자 도착했는데 그대로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그 수면제 보이지가 않았어요. 숨진 남성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으로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놀러 다니는 지인 사이였던 20대 남성과 10대 남녀 2명은 숨진 남성이 자신들과 함께 바다 입수 가위바위보 내기를 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장난 도중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겁니다. 당초 수사에 나섰던 해경도 피해자를 직접 밀었던 20대 남성만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평소 친밀했던 이들이 당일 당구와 낚시 등을 하며 어울린 점과 남성이 물에 빠진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호 활동에 나선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숨진 학생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부잔교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앞을 막고 휴대전화로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에 밤이 새벽 온도가 엄청 낮았고 수심은 4m나 되는데 그리고 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런 이제 유사한 사안들에 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거든요. 검찰은 앞서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외에 함께 있던 미성년자 2명도 각각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처음으로 도예 전시를 열었습니다. 아시아 밖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대 도예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주 등을 경험한 작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 전통적인 도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둥글둥글 구름 모양을 한 도자 작품들입니다. 표면에는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도자 조각들이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베트남 전통의 부드러운 곡선,
멕시코 전통의 뾰족한 직선이 작은 도자 한 조각에 모두 담겼습니다. 베트남 멕시코계 미국 도예가의 작품입니다. 또 다른 작품입니다. 황토빛 도기가 한 줄로 늘어져 있습니다. 깨뜨린 도기를 다시 붙여 금이 보이고 미처 메꾸지 못한 곳도 있지만 흰 면실이 그 몸통을 싸맵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 대학살 킬링필드 당시 미국으로 입양된 작가의 작품입니다. 학살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와 이를 치유하려는 의지가 표현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길 위의 도자 전시회는 이 같은 현대 도자 30여 점이 있습니다. 도자기라고 생각하면 옷빛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자연에서 따온 것처럼 빨간색도 있고 굉장히 컬러풀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미적으로 좀 완전 바꾼 것도 있고 약간 구멍 뚫린 건 좀 마음 아픈 느낌도 있고 꽃처럼 만든 건 예쁘기도 하고. 전시 참여 작가 4명은 모두 현대도예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 출신으로 입양 경험 등이 있습니다. 타의적인 이유에 의해서 해외에서 이제 성장하는 배경을 갖게 됐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문화적인 충돌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런 배경에서 표현되는 도자는 아시아 내부에서 발현되는 도자와는 다른 전시를 색다르게 즐길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3D 프린트로 작품을 이렇게 재현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28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 여부를 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는 교수회의를 열고 외래 또는 계획수술 주 1회 중단 등에 대한 구성원 설문조사를 내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일반 병실 가동률을 평시 대비 40에서 50% 수준으로 줄였는데 주 1회 휴진까지 가시화되면 환자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점심시간에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중상을 입은 4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에서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40대 남성이 오늘 새벽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고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운전자인 65살 허모 씨 등 8명이 다쳤고 40대 남성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으며 운전자 허 씨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아파트 안에서 53살 양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 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수십 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